이 친구는 하나비라고 해. 고등학생인데 어릴 때부터 짝사랑한 남자가 있어. 그리고 무기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어릴 때부터 알던 어떤 특별한 여자를 짝사랑하고 있어. 어느 평범한 날 하나비는 학교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딱 마주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야. 항상 사랑했던 그 사람이 들어와서 앉으라고 하더니 수업을 시작해. 하나비는 매일매일 자기 소울메이트를 볼 수 있게 돼서 완전 신나지. 근데 모든 일이 잘 풀리지는 않잖아. 한날은 그가 새로운 선생님 아카네랑 얘기하는 걸 보게 돼. 둘이 꽤 친해 보이는 거야. 하나비는 그 순간 엄청 슬프고 실망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 결국 그 둘을 놔두고 나가버려. 근데 그 교실 근처에서 무기를 만나. 무기는 그 상황을 멀리서 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무기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아카네 선생님이라는 걸 알게 돼. 아카네는 무기의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무기는 그때부터 그녀를 좋아하게 된 거야. 그 순간 하나비는 무기를 좀 더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 거기서 서로의 짝사랑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해. 근데 이 둘이 정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로 해. 그래서 둘은 가짜 연인 관계를 시작하게 돼. 머릿속에서 짝사랑을 잊으려고 말이야. 서로를 상대방의 대체물로 생각하면서 말이지. 어느 날 카나이 선생님이 하나비네 집에 저녁 먹으러 오게 돼. 엄마가 초대했거든. 그날 밤은 아주 즐거웠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나비는 카나이 선생님을 따라가. 둘은 이웃사촌이거든. 길을 가면서 하나비는 그가 예전에는 멋진 아내를 갖고 싶다고 자주 말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걸 떠올려. 아마도 그에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봐. 그 순간 하나비는 그가 항상 자신을 돌봐줬던 기억이 떠올라. 둘은 서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어서 외로울 때마다 서로를 도와주기로 약속했었거든. 그 기억이 떠오른 후 둘은 카나이 선생님의 집에 도착해. 하나비는 눈물 글썽이며 그 모든 게 자신에게는 거짓말이었다고 작게 말해. 다음 날 하나비와 무기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 무기는 하나비에게 그 선생님이 누구인지 아냐고 묻고 하나비는 카나이가 자신에게 소중한 오빠였다고 말해. 둘은 나중에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선생님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 복수심에 불타올라 더 강해질수록 더 흔들리게 돼. 하나비와 무기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감정을 포기하지 않아. 어느 날 하나비는 비 때문에 무기네 집에 있었어. 기분이 안 좋았던 그녀는 무기 뒤에서 그를 껴안아. 무기는 그녀를 보고 둘은 깊은 숨을 쉬어. 무기는 카나이 선생님이라고 상상하며 자신을 선생님으로 생각해달라고 해. 처음엔 작은 장난들이었지만 점점 강도가 세지고 넷플릭스 영화처럼 진지해지기 직전까지 갔어. 그때 하나비는 며칠 전 저녁 식사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카나이에게서 받게 돼. 이제 하나비는 한 남자와 만나는데 이 남자는 일주일 전에 그녀에게 고백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불쌍하게도 그는 차가운 거절을 받지. 하나비는 그에게 완전 무관심한 사람의 애정만큼 역겨운 건 없다고 말해. 그를 말문이 막히게 해. 다른 날 하나비와 무기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화 같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 걸어가면서 하나비는 무기의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싶다고 해. 그런데 갑자기 무기가 가까이 다가와서 키스를 하려고 해. 하지만 이 귀여운 순간은 금발머리 로리타 노리코 때문에 깨지게 돼. 이 소녀는 둘의 어린 시절 친구였고 무기를 좋아해서 자기 남자친구인 척하며 계속 달라붙어. 하나비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노리코에게 남의 것에 달라붙지 말라고 하며 소유욕을 드러내지. 비록 둘은 가짜 연인이지만 말이야. 어느 날 카나이 선생님이 하나비에게 문학실로 책을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해. 둘이 단둘이 있을 완벽한 기회였지. 그런데 딱 그 순간 옆 음악실에서 피아노 선율이 들려오며 그를 행복하게 해.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바로 아카네 선생님이었어. 하나비는 그 자리를 떠나며 화가 잔뜩 났지. 그래서 둘은 노래방에 가서 슬픔을 달래기 위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그 후 그녀는 그의 집으로 가서 더 얘기하고 늘 그렇듯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 다음 날 하나비는 학교에서 절친 애찬을 만나. 애찬은 하나비와 무기의 새로운 관계를 신경 쓰고 있었고 뭔가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 그래서 애찬은 하나비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애찬은 긴장한 채로 하나비의 아파트 앞에 나타나고 둘은 함께 밤을 보낼 계획이었어. 둘이 함께 있으니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것 같았지. 하지만 일이 그렇게 되진 않았어. 친구와의 밤이 될 줄 알았던 그 순간 애찬은 뜻밖의 고백을 해. 애찬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하나비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어. 그 순간 애찬의 기억이 떠오르지. 지하철에서 수상한 남자가 그녀에게 접근했을 때 하나비가 모든 걸 알아차리고 그를 물리친 후 애찬이 가는 곳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어. 그때부터 둘은 더 자주 만나게 됐고 애찬은 하나비가 그녀의 첫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 전에는 남자를 싫어하거나 로맨스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비가 그녀의 마음을 열게 만든 거였어.
애찬은 이미 하나비가 무기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하나비는 누군가를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어. 다음 날 하나비는 방에서 혼자 그 일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장을 보러 갔을 때 노리코가 그녀에게 크러쉬를 내버려 두라고 소리쳤지만 하나비는 무시하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절친 애찬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 이제 무기의 4년 전 기억이 떠올라. 무기는 학교에서 3학년인 나이 많은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 갑자기 깨어나 보니 무기의 껌이 준비된 상태였지. 그때 하나비가 들어와서 무기는 당황했어. 하나비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처음이지만 그의 껌을 다듬어 주겠다고 해. 하지만 그 후 그녀는 자신의 문제들을 떠올리며 그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고 둘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보자고 했어. 나중에 둘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 거기서 아카네 선생님을 만났고 그녀는 더 젊고 키가 큰 금발 남자와 함께 있었어. 둘이 데이트하는 것처럼 보였지. 그래서 아카네 선생님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 다음 날 무기는 어젯밤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남자를 알게 됐고 그 남자는 그녀의 제자일 뿐이며 친구라고 했어. 무기는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 화가 난 거지. 화가 난 하나비는 아카네 선생님에게 찾아가 그 남자가 그녀의 남자친구냐고 물었어. 아카네 선생님은 그저 친구라고 대답했지만 수업이 시작돼서 나중에 자기 방에서 얘기하자고 했어. 그녀는 눈에 웃음을 띠며 말했지. 그제서야 우리는 아카네 선생님이 남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에 이상한 욕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녀는 친구가 있었지만 그 친구는 절친과 함께 있었어. 그녀는 그들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관심을 끈 것은 친구가 절친에게 주는 관심이었어. 그래서 그녀는 그 친구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죄책감은 전혀 없었지. 그 순간부터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것을 즐긴다는 걸 깨달았어. 이건 그녀의 또 다른 사이코적인 면이었지. 더 나쁜 건 아카네 선생님은 하나비가 카나이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녀는 카나이 선생님에게 희망을 주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비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어. 한편 카나이 선생님은 음악실에서 아카네 선생님을 기다리며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려고 했어.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어. 하지만 이건 아카네의 계획이었어. 아카네는 하나비가 그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아카네는 하나비에게 같은 시간에 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비는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상처받고 그냥 자리를 떠났어. 우리는 아카네 선생님이 남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에 이상한 욕구가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녀는 친구가 있었지만 그 친구는 절친과 함께 있었어. 그녀는 그들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관심을 끈 것은 친구가 절친에게 주는 관심이었어. 그래서 그녀는 그 친구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죄책감은 전혀 없었지. 그 순간부터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것을 즐긴다는 걸 깨달았어. 이건 그녀의 또 다른 사이코적인 면이었지. 더 나쁜 건 아카네 선생님은 하나비가 카나이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녀는 카나이 선생님에게 희망을 주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비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어. 한편 카나이 선생님은 음악실에서 아카네 선생님을 기다리며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려고 했어.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어. 하지만 이건 아카네의 계획이었어. 아카네는 하나비가 그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아카네는 하나비에게 같은 시간에 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비는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상처받고 그냥 자리를 떠났어. 그녀는 이 일이 어차피 일어날 것 같았으니 그렇게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애찬을 만나고 눈물로 그녀에게 뛰어들었어. 감정을 표현한 후에도 하나비는 애찬에게 자신을 매우 소중한 친구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우정이 이런 일로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 하지만 결국 둘은 함께 넷플릭스를 찍었지. 다음 날 하나비는 아카네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어. 아카네가 카나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아카네는 그저 사랑받는 느낌을 좋아한다고 고백했지. 이 말을 듣고 하나비는 완전히 무너졌어. 이제 무기를 보자. 사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많은 남자들과 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현실을 피하기 위해 모른 척했어.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울다가 잠들었지. 어느 토요일 그는 단발머리 금발 소녀를 불렀어. 그날 이후로 둘은 정말 가까워졌고 함께 많은 즐거움을 나누었지. 무기는 그녀를 불러 하루 종일 이야기하면서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을 잠시 잊고 싶었어. 며칠 후 학교 옥상에서 둘은 더 가까워졌고 그들이 한 일들을 서로 고백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기로 했지. 그 순간 아카네는 자신의 삶이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카나이도 자신의 타입이 아니라고 표현했지.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느끼고 싶어 했어. 그러다 카나이가 그녀의 대답을 받으러 왔고 아카네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를 밤에 데리고 나갔어. 한편 다른 둘은 무기의 집에서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하지만 하나비는 갑자기 그만두고 떠나기로 했어. 밤에 술을 마시는 동안 아카네는 조금 취해서 비틀거렸고 카나이가 그녀를 붙잡아줬어. 그러다 카나이는 실수로 하나비의 이름을 불렀어. 아카네는 다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지.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비의 삶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어 했거든. 아카네는 그를 키스하고 둘은 함께 넷플릭스 영화를 찍었어. 다음날 학교에서 아카네는 하나비를 지나가며 전날 밤 카나이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어. 하나비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하나비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을 모두 정복하고 자신의 감정을 만들고 싶어 했어. 비록 그것이 조금 유치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든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부터 아카네처럼 사람들을 상처 주기로 결심했어. 그 후 그녀는 애찬을 만나 모든 걸 털어놓고 이제 무기와 진지하게 사귀고 있으며 더 이상 애찬을 볼 수 없다고 했어. 애찬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그녀는 원하는 만큼 그것을 반복할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하나비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어. 어느 날 장을 보러 갔을 때 하나비는 아카네와 함께 있던 금발 소년과 마주쳤어. 그녀는 그를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로 결심했어. 예쁜 얼굴로 그를 속이고 번호를 교환한 후 만남을 약속했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는 그가 아카네를 잊고 자신에게 빠지기를 바랐어.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랐고 만날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깊숙이 숨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 그들은 카라오케에 갔고 둘 사이에 좀 더 친밀해졌지만 그는 자신의 포식자 본능을 숨길 수 없었어.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속는 척하며 천천히 가자고 거절했어. 상황이 복잡해진 것은 그녀가 여전히 무기와 사귀고 있었기 때문이야. 무기와 헤어진 후 노리코는 그에게 왜 하나비와 계속 만나면서 아무 감정도 없는지 물었어.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도 데이트를 제안했어. 왜냐하면 하나비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걸 눈치챘기 때문이야. 둘은 만나서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어. 그 후 잠시 동안 애정을 나누었지. 한편 하나비는 하쿠야, 즉 금발 소년과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어. 그는 항상 그녀에게 빠져들어 있었고 그녀가 더 시간을 원한다고 요청했지만 그는 다른 여자의 전화를 받고 하나비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어. 그녀는 그에게 솔직히 묻고 그는 다른 여자라고 확인하며 적어도 그녀는 자기가 원하는 걸 준다고 말하며 떠났어. 노리코와 무기의 데이트에서는 저녁 식사 후 무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왜 데이트 내내 한 번도 웃거나 쳐다보지 않았는지 물었어. 노리코는 오랫동안 그와의 이 순간을 기다렸지만 데이트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 결국 그녀는 무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무기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를 꽉 안고 키스했어. 그들은 그의 아파트로 가서 밤을 이어가려고 했어. 하지만 무기는 그녀가 너무 애쓰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녀가 특별하다고 말하며 멈췄어. 하나비와 무기는 서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만나기로 했어. 두 사람은 여름 방학 전에 진심을 고백하고 차일 경우 진짜 데이트를 시작하기로 약속했어. 어느 평범한 날 우리는 키리시마라는 거대한 키와 긴 머리를 가진 남자를 만나게 돼. 그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친척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사촌인 애찬이 도착했지. 사실 그는 애찬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었지만 애찬은 이미 하나비를 사랑하고 있어서 이 이야기는 앞으로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 한편 하나비와 무기는 공부 중이었고 무기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어.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일요일에 각자의 사랑을 만나기로 약속했어. 그들은 서로를 안아주며 힘을 북돋아 주었어. 다음 날 무기는 카페에서 아카네를 만나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어. 아카네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그를 사랑한다고 했어. 무기는 그녀의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그녀의 매력에 저항하기 어려웠어. 하지만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비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초대를 받아들이며 자신이 그녀를 변화시킬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 한편 카나이가 나타나 그녀에게 왜 그곳에 있는지 물었어.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며 오래전부터 이 말을 하고 싶었다고 했어. 카나이는 언제부터 그랬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항상 그를 사랑해왔다고 대답했어. 그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 그의 얼굴, 목소리, 말투, 제스처, 생각하는 방식,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했지. 그러자 그는 그녀를 꽉 껴안으며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했어. 그 후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에 행복해졌어. 비록 서로의 감정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무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괜찮았어. 하지만 그날 밤 무기는 바빴어. 고백 후에 만나기로 했던 약속 때문에 상황이 좀 복잡해졌거든. 다음날 하나비는 애찬에게서 모험을 떠나자는 메시지를 받았어.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둘은 한 친척의 집으로 갔어. 그 집은 비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애찬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어.
그녀는 하나비를 데려가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이용하려고 했지. 비록 하나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말이야. 그런데 그때 그녀의 사촌이 나타나서 모든 계획을 망쳐놓았어. 애차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지. 비록 사촌이 집에 오셨지만 애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어. 다음날 아침 하나비는 사촌과 마주쳤고 그는 근처의 호수로 그녀를 데려갔어. 거기서 그는 진심을 털어놓았어. 애찬의 감정을 가지고 놀지 말라고 경고했지. 그 말을 듣고 하나비는 애찬에게 솔직히 말하기로 결심했어. 그냥 계속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애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며 더 이상 그녀를 친구로만 보지 않는다고 고백했어. 그래도 그녀가 한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고 결국 그녀를 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어. 이 복잡한 상황 후에 무구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계속 넷플릭스를 보면서 아카네의 게임에 빠졌어. 이후 아카네는 이제 카나이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했어. 뻔뻔하게 이제 카나이 선생님의 차례라고 말했지. 하지만 그에게 푹 빠진 카나이는 그녀를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했어. 그러나 그녀는 절박한 소년의 명령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 그렇게 그녀는 카나이와 데이트를 했지만 뭔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 왜 그는 그들의 관계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지 않는지 궁금했어. 그녀가 만났던 다른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 욕망만 생각했고 거의 항상 이불 속에서 끝났어. 하지만 카나이는 달랐어. 그것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 짜증나게도 그와 계속 만났어. 그러다 갑자기 아카네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어. 그는 다른 남자와 있는 그녀를 보고 모든 것을 폭로했어. 그녀가 사실 암호하거나 자는 여자라고 소리쳤어. 카나이는 그 말을 듣고 아카네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어. 그러니까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이 어려운 여자라고,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말했어. 그녀는 가기 전에 모든 질문에 답하기로 했어. 그녀가 그렇게 태어났고 남자들이 관심을 주는 것을 좋아하며 다른 여자들이 질투하는 것을 즐긴다고 했어. 그것이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만든다고 했어. 그런 말을 한 후 그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떠났어. 하지만 카나이는 그녀를 붙잡고 그녀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 그는 단순히 계속 바람맞는 남자로 남겠다고 말한 거였어. 그는 그녀를 강하게 안았고 그녀는 혼란스러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구이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그를 끌어들였어. 하지만 무구이는 모든 것이 끝난 후 자신에게 실망했고 하나비와 아직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슬펐어. 그는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심했지. 아카네는 카나이 옆에서 깨어났어. 그들은 약속한 장소로 가는 도중에 그녀가 잠깐 졸았거든. 그녀는 카나이에게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지만 그는 다음 주에 또다시 그녀와 데이트 약속을 잡았어. 그들은 긴 여행 후에 쉬기로 했어. 아카네는 그냥 편히 쉬고 싶었지만 카나이는 다른 생각이 있었지. 그는 샤워를 하기로 했고 나와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그가 그날 밤에 멈추지 말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일이니 멈추지 말라고 한 거라고, 그녀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대답했어. 그녀는 만약 가정에서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 이건 그녀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어. 그녀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함께 살고 싶다고 했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다음 날 아침 숙취로 깨어났지만 어제 일어난 일을 기억했어. 그 후 카나이는 갑자기 나타나서 그녀에게 청혼했어. 그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몰랐지만 결혼해도 자신이 계속 바람을 피울 거라고 말했어. 그러나 그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믿기지 않게도 그녀는 결혼에 동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구이와 마지막 데이트를 했어. 데이트가 끝난 후 그녀는 카나이 교수와 결혼할 거라고 폭탄 선언을 했어.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지. 무구이는 사람들이 변하는데 항상 자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누군가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 무구이에게 아카네는 그냥 선생님일 뿐이었어. 남자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슬픈 여자가 아니었지. 그래서 그녀는 항상 그의 눈에 아름다웠어. 결국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찾았어. 무구이는 그녀의 약혼을 축하해 주었고 그녀가 떠나기 전에 그녀를 항상 기억할 거라고, 그리고 예전에 그녀를 많이 사랑했다고 말하며 작별을 고했어. 가을이었고 온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 하나비는 학교 음료 자판기 근처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지. 그때 두 명의 친구가 다가와서 그녀를 축제 준비에 초대했어. 무구이가 친구를 사귀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그녀는 흔쾌히 동의했어.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친구를 만들 기회라고 생각했지. 하나비는 음료를 마시면서 여름 방학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다는 걸 깨달았어. 무구이가 봄에 결혼한다고 했던 것도 기억났어. 그때 그는 그녀 집에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었고 이후에 함께 그의 집까지 걸어갔어. 그녀는 현재의 카나이가 과거의 카나이를 많이 닮아있다는 걸 느끼고 마음이 아팠어. 학교에서는 모두가 다가오는 축제를 준비하느라 바빴어.
하나비는 모든 일을 도우면서 도구를 나르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상자를 옮기는 등 열심히 일했어. 혼자 학교에 남아 지쳐서 바닥에 앉았어. 그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며 인생에 대해 생각했어. 처음부터 외로웠던 그녀는 그곳에서 잠깐 잠이 들었어. 일어나 보니 무구이도 근처에 누워 있었어. 둘은 축제 준비를 하면서 다시 만났고 영화 같은 분위기였지만 약간 긴장감이 돌았어. 이후 하나비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학교 뒤쪽으로 도구를 나르러 갔을 때 모리야마가 도와주러 왔어. 그는 무구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어. 왜냐하면 모리야마가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그때 애찬이 나타나서 하나비를 데려갔어. 애찬과의 여행 후 그녀는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하나비에게 다가가고 과거를 잊기로 결심했어. 이제 사람들은 선생님들의 결혼 소식을 축하하고 있었어. 그녀는 그날 무구이와 했던 약속을 떠올렸어. 무구이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별 의미가 없었음을 깨달았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싶었어. 이제 그들은 사랑을 잃었고 약속도 의미가 없어졌어. 마침내 하나비는 무구이와 대화하고 싶어졌어.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 그동안 서로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 결국 하나비는 무구이와의 관계에 잠시 쉼표를 찍기로 결심했어. 그를 알게 되어 기뻤어. 각자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나아가기로 했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말이야. 그들은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더 외로워질 수도 있었어. 하지만 계속해서 사랑을 찾기로 했고 서로에게서 멀어지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이 멋진 애니메이션이 끝났어. 정말 즐겁게 보셨길 바라며 화면에 있는 다른 영상도 꼭 시청해보세요.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